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반납했고 코스닥도 860선으로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는 점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석유 관련주는 일제히 날아올랐죠. 네, 이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중동 지역 불안이 또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흥구 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중앙 에너비스, S-오일 등이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실망 매물이 출회됐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2024년 새해 코스피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 직전 코스닥에서 고공행진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코스피로 이사 준비, 코스닥 시총 상위 지각 변동입니다. 포스코 DX에 이어 코스닥 시총 3위부터 6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셀트리온 제약이 연내 코스피로 이전 예정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통합 셀트리온 출범을 앞두고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에 알테오젠과 JYP 엔터, HPSP, LS 머티리얼즈 등이 시총 5위권으로 진입 예정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 순위가 앞당겨지고 지수 편출입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 대금 확대 등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코스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LNF만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장중 VI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셀트리온 제약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5위권 진입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는 JYP 엔터, LS 머티리얼즈가 상승한 가운데 알테오젠, 리노공업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지각 변동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엔데믹 후 여행객 급증, 여행주 실적 맑음입니다. 여행업계 지난해 해외여행의 송출객 수가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엔데믹 선언 후 3분기 이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로 여행과 면세점 업계 올해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인데 오늘 여행과 면세점 관련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작년 4분기 송출객이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등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호텔신라는 2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하면서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활성화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여행 관련주, 종목별 이익 성장 속도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 여행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LS 머티리얼즈, 셀트리온 제약, 하나투어 그리고 글로벌 텍스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후 들어서 이제 특히나 낙폭이 좀 확대됐던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신고가 행진을 달렸던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뭐 1시 반 정도 되니까 좀 무너지는 양상이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지점장님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많이 나뉘겠죠. EPS의 상승 없이 멀티플로 상승한 종목들은 분명 반등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레거시 EPS 상승을 본다라면 반도체 재고가 바닥을 치고 반도체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설 때 그때 반도체 사이클에 그 주가가 꺾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삼성전자가 2분기, 3분기 감산의 규모를 계속 늘리다가 4분기에는 감산의 규모를 다소 축소를 시켰거든요. 30% 수준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네. 이는 아무래도 MS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한테 조금 밀리니까 이 MS를 다시 늘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는 분명 삼성전자 또한 이제 그 레거시 제품의 반등의 컨빅션을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는 분명히 4분기 실적에 녹아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그 잠정 실적이 다음 주 1월 9일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컨센서스가 3.6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3.6조 원 수준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4.5조 원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이 이렇게 반등할 때 반도체가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되고, 다만 삼성전자 큰 형이 갔기 때문에 더불어서 분위기로 갔었던 실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대, 바이오처럼 올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 옷과 속이 가려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선별적으로 나뉠 수는 있겠으나 아직 뭐 바이오에 대한 그런 투심이 좀 사그라들거나 그런 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쏟아진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는 지전자님과 좀 같은 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반도체가 하락했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 그 FOMC, 오늘 같은 경우 FOMC가 우리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강조가 되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이 그 이란의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좀 강조가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루고 있는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 종목들이 좀 같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워낙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하되, 네. 다만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이 결국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지금 이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단기적인 추세가 좀 깨진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일단 얘네들이 좀 반드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조정 시 매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는 기회가 되기는 하지만 돌아서는 그 추세를 조금 확인을 하고 기간적인 부분 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에 좀 가볼 텐데요. 코스피로 이사 준비, 코스닥 시총 상위 지각 변동에 대해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포스코 DX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지금 4개사가 코스피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통합 셀트리온의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고공행진을 보였던 포스코 DX가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자, 대기 중인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효과 그리고 주가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지원장님? 네. 낙수 효과는 점점 미미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선두에 섰던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하기 이전에는 기대감이 몰렸다가 이전 상장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인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똑같은 로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고요. 결국 그 이전 상장이라는 뉴스 이벤트가 소멸하게 되면 그 이후에 중요한 건 펀더멘탈인데, 결국 이 섹터 기업별로 펀더멘탈로 나뉠 뿐이지 이전 상장에 대한 이런 그 효과는 앞으로 점점 영향력이 미미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4개 종목이 빠지게 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순위 앞당겨지고 지금 지수 편출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위 상승에 따라서 수급 효과는 어떻게 좀 발생을 하게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시총 순위가 상위권으로 앞당겨지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이에 따라서 거래대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상위권으로 가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계속 보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라든지 업황 개선 기대감 혹은 테마성 움직임들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크지 순위 변동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이 됐죠. 그리고 대신에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업체 TMC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편입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순위권 상승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살짝 좀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떠나는 기업과 또 그 빈자리를 차지할 코스닥 기업 가운데서 오늘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종목이 나뉘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두 분 다 스탑 주셨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LS 머티리얼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새해 들어서는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자, 지점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수급 쏠림 효과가 이제 과속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효과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DX의 효과로 인해서 단기간에 저는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이벤트에 대한 수급 쏠림이 끝난다면 결국 그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켜줄 만한 실적 또는 뭐 영업이익, 마진 또는 이 성장성이 필요한데 올해도 그 숫자를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한 해다라고 생각됩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4개 종목이 모두 이사를 갈 경우는 시총 5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냥 그 뭐 거래 그 기대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정도의 개념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에 되게 관심이 많고 네. 그 수급들이 몰려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재무제표로도 일단 실적 매출 부분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물론 조정은 언젠가 필수로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근데 이 LS 머티리얼즈를 스톱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경고 종목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굳이 이 종목을 위험성,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매수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경고 종목 같은 경우는 딱지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관망세를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꺾이고 조정 어느 순간 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져줬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S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성장성 있는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소재 부품이라든지 이 LS 알스코를 통해서 수소 연료 사업 같은 부분도 이제 육성하기 때문에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은 단순히 경고 종목이니까 유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분위기가 있는데 굳이 과열된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대비해서는 600% 넘게 상승을 하면서 밸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적정 밸류에 대해서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180억입니다. 그럼 시총을 나눠 보면 PER이 175배죠. 과거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타 기업들이 보여줬던 PER 밸류에이션 훨씬 넘어서는데요. 최근에 뭐 바이오나 또는 배터리 종목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논하면 그 굉장히 올드하다, 좀 심하게 꼰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손실을 내지 않는 것 또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시장도 있지만 2021년 대상승 같은 그런 시장도 오는데 그때는 다 모두 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에 가장 아쉬운 건
계좌가 닫혀서 함께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때문에 PER을 따진다라면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는데 PER에 대한 자기 기준이 확실하다면 결국 크게 다치는 것, 큰 손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최적화된 투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두 분 다 여기서 더 먹을 게 있더라도 빠졌을 때 그거를 감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리스크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신고가 기록 후에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5%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여기서는 고사인을 주셨어요. 지점장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 합병 완료 이후에 6개월 이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또한 진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병하게 된다면 당연 셀트리온의 시총 비중은 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한다면 또한 추가적으로 시총 비중은 커질 겁니다. 시총 비중이 커진다라면 유입될 수 있는 자금도 큰 상황이고요. 그 이벤트가 끝났을 때 저는 작년 대비 올해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 펀더멘탈 증익 요소가 충분하고 이 밸류에이션 또한 비싸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이벤트는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모멘텀 더불어서 패시브 자금 유입 등의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통합으로 출범이 된 후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그 합병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진행이 될 때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 최근에 그 합병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나서 이제 통합 셀트리온을 출범을 했죠. 그럼 이번 달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증권가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합병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네.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근데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병으로 발생하는 뭐 대신에 이제 신주의 총수가 뭐 합병 후 존속회사 발생 주식 수의 뭐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요건이 또 충족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합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규모 합병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매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현금을 자산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본다면 결국엔 투자 혹은 뭐 인수합병, M&A 관련된 쪽으로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장기적인 그 모멘텀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향후에 진펜트라라든지 이 유플라이마 출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 아마케 일정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기적 일정 모멘텀에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지난 10월 말 대비해서는 11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위치기는 한데 보유하신 분들이 1차로 수익을 조금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 2년여 만에 이 자리에 지금 돌아왔거든요. 이 합병 모멘텀 기대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해 나가는 전략은 또 어떨까요, 지점장님? 네. 결국 합병하게 되면 셀트리온을 보유하게 되죠. 결국 셀트리온의 향후 그 펀더멘탈 여부가 중요한데 셀트리온 현재 램시마 그 양 제품 램시마 형제들이죠. 램시마 형제들 모두 견조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점유율이 꾸준히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플라이마 신제품이 미국에 빠른 속도로 침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실적 부분이 작년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바이오시밀러에서 마진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신약, 특히 ADC 신약이 이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외의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즉 그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익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증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 수급적인 효과 이후에더라도 이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25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여행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여행 송출객 수가 2020년 이후로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여행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수요 증가세 올해도 조금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실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놀러 가고 싶은데 뭐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긴 하지만 저는 이 현상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주말이라든지 연차를 껴가지고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여행을 네.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송출객 수도 굉장히 지금 넘치기 시작하면서 엔데믹 선언하고 나서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경우도 있고 지난해 인기 해외 여행 지역을 좀 보게 되면 동남아, 일본, 유럽, 중국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좀 사실 국내 여행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동남아라든지 일본 이렇게 우리가 좀 저렴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최근에 그 이란 관련해서 유가가 지금 오늘 급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와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 여행에 대한 그 수요를 과연 이 주가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현상들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서 지금 뭐 수급이 몰리듯이 모두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폭발적인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는 70% 이상 회복을 한 상황인데 근데 지점장님께서 지난 시간에 올해 좀 양극화된 소비, 좀 불황형 소비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최근에 그 인바운드 관광객의 그 쇼핑 형태를 보면 좀 알뜰 쇼핑을 즐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런 인바운드 회복세 수혜 분야도 불황형 소비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는 건가요? 네. Q는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뭐 회복 이미 되었죠. 하지만 P는 저는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질적인 회복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뭐 주 5일 근무 또는 또 레저 뭐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갈 때와 지금 그 여행의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중국의 아웃바운드 전체 그러니까 뭐 미국도 갈 거고 유럽도 갈 거고 한국도 갈 거고 일본도 갈 거고 여러 곳을 가는데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 중에서 한국의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 중에서 개별 여행도 갈 거고 패키지 여행 가겠죠. 네. 그 패키지의 비중은 또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키지가 주요 이 수익원이었던 업체들이 과연 이 수만 회복된다고 해서 과거의 멀티플을 그대로 부여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행의 행태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여행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투어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 텐데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하나투어에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굿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투어부터 보겠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횡보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1.5% 정도 조금 강세로 거래를 맞춰줬는데 지점장님께서는 이제 패키지 여행 자체가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하나투어는 스탑 주셨을까요? 네. 숫자를 보면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가 됐죠. 그리고 환율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호적인 거고 일본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면 2018년 대비해서 실적이 35% 수준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또 3분기에 출국자 수의 회복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그 숫자는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코로나 전이죠. 84%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출국자 중에서 패키지 송출객은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58%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률이 84%인데 그중에 패키지는 58%거든요. 향후에 송출객 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패키지의 비중이 증가될까? 그리고 한 번, 두 번 동일한 국가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패키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추세가 진행되면 결국 이 패키지 또한 가격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투어나 모투어 외에 다른 플랫폼 기반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OTA 기반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강화될 거고 반대로 패키지 업체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흘러내렸는데 지금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고사인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목표치까지 조금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5,000원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55,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우선은 목표가 6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도 최근에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점장님께 글로벌 텍스프리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아시아 최초로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는 사업자죠. 올해 1월 1일부터 그 즉시 환급 한도가 확대가 되는데요.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까지, 그리고 사후 면세점 기준으로 환급 최소 기준이 건당 3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이거 금액이 작기 때문에 환급 안 받을래라고 했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체 환급받는 한도 또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동사의 이익 개선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게 1월 1일부터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사는 충분히 질적인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 라이징 스탁의 종목이기도 했는데 즉시 환급이라던가 실적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의견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매출 증대에 따른 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대상 품목이 증가가 되면 매출 증가 효과도 나올 거고, 최근에 환급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소요되는 비용 역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체류 기간 동안에 이 한도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1인당 5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소비도 조금 우리가 좀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효과들은 1월 달부터 가제화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펀드 사업에 미친 영향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10%에서 40% 정도 일평균 매출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57,000원대를 돌파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한번 꺾여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 9월 고점은 충분히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8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이렇게 살펴봤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인데요. 외국인이 최근 5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3%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 만큼 강한 에너지 이어가면서 5% 상승을 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고 있는 KC 현재 거래량 동반하면서 4%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3%의 강세로 마감한 예선테크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또 상지카 일룸 5거래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의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대상홀딩스 우선주 그리고 대상 우선주 등 2%, 1%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이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홍해 리스크로 해운주의 동반 상승이 오늘 있었는데요. STS 그린 로지스 오늘 9%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1%대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2,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 부각되면서 삼성전자 4거래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윗골이 닳으면서 5%의 상승으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 하락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버넥트, 진영이 2%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15%의 강세로 마감한 한솔 인티큐브, 윗골이 단 만큼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 종목이고요. 지난해 10월 31일에 제시를 하셨던 알테오젠 2023년 마지막 거래일에 목표가 10만 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6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11월 27일에 제시를 하신 ABL 바이오도 목표가 25,0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30.3%를 기록을 했는데 다 지금 바이오 제약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무려 수익률이 60%가 넘었습니다. 자,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모두 일단은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예, 사실 두 회사 모두 다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은 사실 가장 주목했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임박했습니다. 임박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도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행사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런 구간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두 종목 모두 다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좀 스탑으로 차익 실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수익이 낮기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 또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께서는 성한, 전태진 파트너, 삼성출판사, 이희권 지점장, 리노공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성한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지수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이 돼서 좀 틈새적인 테마적 접근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히스토리 관련해서 신사업 성과가 조금 올해 기대가 되는 회사 성한을 주목을 해봐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테마성 거래로 지금 성한을 가지고 오셨는데 성한을 시장에서 얼마나 좀 주목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사실 단순 테마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는 나올 거라 기대가 돼서 네.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는데 원래 성한은 기존에는 의류 섬유 쪽에 업을 하는 회사고 영업 적자가 계속해서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일단 일정 부분의 사업을 매각을 해서 이제 신사업, 이제 히토류 사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입니다. 지난달에도 22일이었는데 중국 히토류의 수출 금지, 가공기술 수출 금지 소식 발표할 때 오히려 사실 페라이트 관련 회사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쭉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페라이트도 물론 일정 부분의 그 히토류의 대체제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정 그 전기차라든지 또 이제 그 UAM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벼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연구 좌석이 좀 쓰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이 회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히토류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그런 팩트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히토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메탈바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연구 좌석을 만드는데 이 회사는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 이제 메탈바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가능한 그런 회사로서 성안이 이제 첫 번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10월이었는데요.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이미 그런 검증, 그러니까 품질 평가를 완료를 했고 기준치를 충분히 넉넉하게 좀 통과를 했고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총 4개국에서 이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일단 생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한 15%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MP 머티리얼즈로부터 이제 히토류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메탈바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을 벗어난 그런 다른 그 미국에서 일단 들여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런 중국 제재에 있어서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 제재가 강화될수록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메탈바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연구 자석을 만드는 그런 이제 생산 설비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사에 따르면은 내년도 1분기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시제품이 이제 생산이 돼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그래도 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연구 자석 쪽이 더욱더 높은 그런 그 이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장기적인 또 성장의 또 이제 하나의 좀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히토류 관련해서 테마성으로도 이슈가 좀 붙을 수 있는 점까지 주목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전략을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최근 그 한때 그 이제 MP 머티리얼즈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2,000원대 중반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좀 조정을 좀 많이 좀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가격적인 부담도 좀 많이 덜었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2,000원 오늘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한 2,5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일단은 계속해서 좀 길게 긴 안목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보다는 조금 길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1차적으로 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일단 저출산 지원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4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좀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또 이렇게 반응을 주지 못하니까 벌써부터 기사에 저출산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유효할까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뭐 11월부터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상승 후 조정하면서 레벨업되는 단계들 아니면 혹은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충분히 좀 계속 봐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젤 산업 하면 좀 떠오르는 기업일 것이기도 할 거고요. 그 아기상어 아실 겁니다. 그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에 따른 이슈도 한번 이 강하게 시세를 주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이고 더 핑크퐁 그 컴퍼니 대표는 또 삼성출판사 대표의 장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이면서 좀 시세가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상장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고 이제 관련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일단 가능성일 뿐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모멘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삼성출판사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결국 정책주예요, 정책주.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4월에 있을 선거 이벤트에 따라서도 어떤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도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에 좀 힘을 쏟는 모습들 그리고 이 정책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야가 서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4월 이벤트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출산 관련된 정보들은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조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단계적으로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노려봐야겠다라고 좀 보세요. 저는 일단
일단은 무조건 전고점, 최고점을 찍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25,650원을 목표로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갈 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 리스크는 네. 좀 타이트하게 21,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아랫단으로 21,000원을 깨지 않는 그 모습을 좀 확인을 하자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커스터마이징, 주문 제작에 있어서 실적을 내는 국내 반도체 업체 중에 최강자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업계 최강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건가요? 네, 먼저 동사는 그 반도체 공정 테스트 장비의 소모성 부품인 IC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온 디바이스 형태로 AI 반도체가 진화하게 되면 과거에는 D램과 낸드처럼 소량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계였지만 이제는 주문자에 의한 주문 생산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뭐 퀄컴이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요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이 핀 타입이죠. 때문에 튜닝에 유리한 상황이고요. 뭐 경쟁사인 ISC 같은 경우에 실리콘 러버 타입인데 이는 대량 생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가공, 사출까지 전체 공정의 90%를 내재화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IC 테스트 소켓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는 그 26년 현재 캐파 대비해서 2배의 공격적인 그 캐파 증설 투자를 진행했고요. 다음 주 1월 9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의 감산 행태를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실적이 되는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최근에 BCNC라든가 하나버티리얼즈 이런 소재 업체들의 상승은 삼성의 감산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의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 리노공업은 계속 마진을 보여주는 업체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HPSP와 함께 반도체에서도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1월 9일 삼전의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기반의 소재 업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럼 리노공업은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까지 좀 노리고 계세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7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준 부장의 성한, 전태진 파트너 삼성출판사, 이희권 지점장의 리노공업까지 만나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AP위성입니다. 우주산업시장 확대 기대감에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린 종목이죠.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보합에서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연이은 약세장 속에서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4거래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면서 현재 1.6%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더구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기관이 7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 강세로 고점에서 마감한 만큼 그 기세에 이어가며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 상승 주고 있네요.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KEC입니다.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로 최근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탄력적인 흐름 보이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한 모습이네요.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는 유니오 머티리얼이 차지했습니다. 세라믹 페라이트 제조 전문 업체로 히토류 등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규장 3%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4%대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성한 히토리 관련주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최근 사실 시장이 거래대금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틈새적인 테마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오늘 첫 번째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의 첫 반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된 회사로서 주로 이제 보쉬와 같은 전장 회사들 그리고 뭐 삼성, LG와 같은 가전 제품 쪽에 주로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현재는 그 유니온 모회사 유니온과 함께 같이 시간 내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내일장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시세가 조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양새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에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더더욱 아직까지는 좀 이런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 틈을 타서 테마가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비슷한 결로 라이징 스탁을 가져오신 만큼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점쳐주셨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더구전자도 볼까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 2%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출시 모멘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역시 다음 주에 또 CES가 시작이 되면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대략 한 2월 초쯤에 애플의 비전 프로도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관심들이 좀 상당히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또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로서 시가총액 대비도 뭐 올해 이익률 대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들 좀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관심들을 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오른 그런 그 회사가 아니고 중소형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란을 틈타서 이런 관심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같이 다른 XR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ES 이벤트를 앞두고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여기에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는 긍정적 평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LNF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패시브 수급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우면서 21만 원대로 재진입에 성공했고요. 오후장에는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수급 확장 효과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뭐 말씀하셨던 그런 수급 확장 효과가 가장 큰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보다 아직까지 좀 저렴하다, 싸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거래소 이전에 따른 그런 수급 이슈가 가장 크게 지금 주가를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다른 기존에 다른 이제 거래소 이전에 했던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앞두고 상당한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LNF한테도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전 시에는 모멘텀 소멸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서 현재로서는 좀 짧은 대응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VT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련 루머가 확산되면서 장 초반 하한가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이 즉각 반박하면서 법정 대응을 시사했고요. 오후에는 자사주 취득 소식도 알렸습니다. 6.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가슴이 좀 철렁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뭐 VT는 제가 과거에 탐방도 한번 다녔던 회사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1월 이제 초인데 벌써부터 회계 이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좀 루머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일본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 그 여타 다른 화장품 회사보다도 저평가 매력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더 싸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사주 취득까지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더욱더 그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출렁임은 좀 더 기회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될 만한 주가 위치가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확장될 루머가 아니라 이미 끝난 루머다라고 보셔서 이제 펀더멘탈로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올해 주도주로 점쳐졌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그 틈새로 테마주들이 좀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1월의 첫 주 거래일을 하루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일장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예, 아무래도 뭐 연초부터 조금 이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약세 구간 속에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과 비슷한 유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그 대변할 수 있는 그 확정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쪽 이런 것들은 최근에 늘어난 고객 예탁금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좋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물론 당장의 수익률 게임을 위한 이런 일부 테마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주들도 내일은 더 추가적인 부각 가능성도 분명히 좀 존재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로 끝내고 길게 봤을 때는 조정을 활용한 이런 매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비 FOMC 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를 포함해 세계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사계지수가 0.4% 하락, 선전이 0.1% 넘는 급락세 보였고요.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12월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전월치 대비 1.4포인트 상승하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지표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민간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건 호재지만 정부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16,578선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죠. 지난해 연준의 결정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견조한 고용인데요.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는 12월 ADP 고용 변화와 1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니 확인하셔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